네, 여러분의 잠 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지연 캐스터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요. 또 보이는 만큼 더 많은 취업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오늘도 알아두면 취업이 빨라지는 지름길을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내 삶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청년희망 아카데미 특강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알찬 강연 소식이 12월에도 가득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 12월 둘째 주 청년희망 아카데미 특강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요, 세 번째 주 또 준비되어 있는 소식을 일정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 취업 정보들은요, 이 12월 14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NCS 기반 채용 대비 준비 강좌가 마련이 돼 있고요. 또 12월 17일 목요일에는 코오롱 인재 경영에 대해서 백기훈 코오롱 인더스트리 상무가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일 금요일에는요, CJ그룹의 채용 이야기가 전해질 내용인데요. 김태호 상무의 CJ 채용 이야기 취업 특강도 마련됐다고 하니까 이 CJ와 또 코오롱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NCS는요,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 12월 특강은 청년희망재단 누리집에서 누구나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번 기회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기회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1:1 멘토링 전화도 예약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전화번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구직자와 기업이 만나는 소통의 장, 취업 박람회가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바로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취업 박람회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2015 주얼리 산업 온라인 취업 박람회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취업 박람회는요, 이 주얼리 산업 전문 취업 박람회로 오는 12월 1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얼리 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온라인에서 채용을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박람회는요, 4대 보험에 가입이 된 업체로만 엄선을 해서 구인업체를 구성해 구직자들이 더욱더 신뢰감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2015 주얼리 산업 온라인 취업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요, 총 30여 개 주얼리 업체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또 모집 분야는 아주 다양한데요. 디자이너부터 제공, 판매, 웹디자이너, 유통 등 아주 전 분야를 거쳐서 모집 분야를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12월 14일 월요일까지 구하라잡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니까요. 클릭 한 번으로 방문 가능한 이번 온라인 취업 박람회 한번 꼭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 살펴볼 텐데요. 이번 소식은요, 토론에 자신 있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CJ ENM 입사 시에 특전이 주어지는 토론 배틀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TVN 이 대학 토론 배틀 프로그램에서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해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2인 1팀으로 참여가 가능하겠고요. 신청 기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2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상 특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우승팀의 경우에는요, CJ ENM 입사 시에 특전 주어지고요. 상금 총 2천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 좋은 기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을 보시면요, cdbattle6@naver.com 통해서 지원서 제출하실 수 있겠고요. 문의사항 더 있으시다면요, 대학 토론 배틀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웹사이트 주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지름길 같은 정보들 3가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책을 소개합니다. 대기업과 IT 벤처기업 연구원을 지낸 후 헤드헌터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신상진 컨설턴트가 쓴 책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사회와 경제, 국제적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책은 변하는 시대상에 맞춘 직업과 그 시대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의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나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회의가 몰려오기 마련이죠. 특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한 직업이라면 그 성취감마저 떨어지는데요. 지금 당신의 직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책 직업의 이동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는 건지, 나에게 맞는 직업은 어떤 것인지, 나이와 성별, 학력별 직종을 소개하고 각 직종별 트렌드를 파악해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해 줍니다.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사라진 요즘은 남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직업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의 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 나의 직업은 어떤지, 또 미래를 위한 직업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전망해보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매고전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 지도 방법을 알려드리고 먼 훗날의 취업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진로 직업 상담사 허재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인데 많이 바쁘세요? 어떠세요? 네, 계속 연말 모임이라든지 네. 그래서 좀 정신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여러분께 아주 알찬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한번 또 상담을 받아보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신문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실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신문을 활용한 교육법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서 아이와 함께 직업이 몇 개인지를 찾아보는 방법을 비롯해서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집에서도 가능한, 아빠들도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제 아빠들이 놀아주는 방법을 모르셔서 그렇지 네. 정말 이 방법만 알면 아빠들이 훨씬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남편들은 아이 진로 지도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우리 남편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좀 관심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또 상담을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 아버님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저도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아빠들도 요즘에는 엄마 못지않게 교육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진로 지도는 부부가 같이 할 때 그럴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데요. 네. 이런 아빠들의 이제 그 끌어들이는 방법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 모임에 가서 다른 아빠들이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하고 있는지 맞아요. 예, 약간 좀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네. 아빠들의 승부욕, 승부욕. 남자들은 좀 승부욕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승부욕하고 살짝 그 승부욕을 자극하면서 진로 지도를 활용하시면 그러면 어머님들이 좀 그래요. 잘 끌어들일 수 있죠. 진짜 저도 남자지만 아빠지만 혼자 있을 땐 몰라요. 누가 비교됐을 때 뭐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면 왠지 나도 저렇게 다정해야 되는구나 싶었던 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교육으로 연결되면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하겠죠. 근데 이제 남자들의 승부욕이 자칫 잘못하면 또 무리수 두면 부작용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매니저가 되셔가지고 현명한 매니저가 되셔서 그 밀고 당기기 우리 연애할 때 밀고 당기기 했던 것처럼 진로지도 할 때도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아빠의 살짝 그 승부욕을 자극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래요. 어머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부부 사이의 대화, 또 자녀 간의 대화가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신문을 활용한 교육 방법부터 또 아빠들이 교육에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등학교 진로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관련해서 간단한 좀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오늘 제대로 알아보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안성에 있는 가온고등학교라는 곳을 방문해서 경기도 안성 를 했었는데요. 이 학교의 좀 특징은요. 저도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랑 그다음에 이제 전문계 고등학교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부지 내에 학교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학교 안에 그냥 혼재돼 있다.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죠, 학생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계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인터넷 관련해서 자기의 진로를 목표 의식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들 생각하실 때는 너무나 좀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혹시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살짝 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오히려 진로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아이들한테 자극도 되고 이 친구들은 저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 일어나는지를 옆에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자극이 돼서 오히려 더 좋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기숙사. 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랑 교과교실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동식 수업 있죠. 네,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 학교여서 네. 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면학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열정적인 분위기가 있기 네. 때문에 훨씬 더 진로 지도가 수월하더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직접 방문하셨던 학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고요. 네. 그 진로 지도를 그렇다면 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각 학기마다 네. 17시간씩 이제 그 학기마다 운영이 되면서 졸업할 때까지 총 102시간을 이제 수료하게 되는데요. 좀 특이했던 게 수업 시간 첫 시간에 무조건 아이들이 학교를 오면 기숙사에서 나오면 아침에 딱 등교를 하면요 신문을 읽더라고요. 네. 야, 이게 사실은 저 네.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수업인데 네. 그때야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당연했다 치고 지금은 워낙 인터넷을 많이 해서 네. 신문들을 안 보잖아요. 네, 네.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아예 권장을 하는 거죠. 신문을 네. 각자 이제 자기가 원하는 1인 1구독으로 해서 신문을 보는데 그냥 신문 주고 읽어라라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네. 이제 좀 특이했던 거는 아예 신문을 작성하는 노트가 따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문을 읽어도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그냥 뭐 쭉쭉쭉 보고 그냥 넘기는 형태로 지나쳐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문 스크랩을 활용하는 그 노트를 아예 같이 배부가 돼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붙이고 시사 토론할 내용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선정하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자기가 토론한 내용을 실제로 기록하는 형태로 우와. 자기가 또 꼭꼭 쓰면서 하기 때문에 더 기록에도 오래 남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걸 주제를 가지고 신문을 찾겠다라는 또 내용 주제별로 해서 스크랩을 할 수 있는 노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만의 스크랩 노트를 작성하면서 네. 신문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군요. 네. 저게 진짜 좋은 수업이거든요. 뭐 네. 독서 맘먹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있는데 네. 아무튼 교육 방식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네. 진로 선택을 위한 교육 방식도 특이점이 있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이제 얘기는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에서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학원은 절대 안 가야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뭐 학원을 활용해서 자기가 부족한 과목은 더 배우고 그다음에 자신의 학습을 어떻게 늘려 나가느냐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 학교에 또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노트도 또 마련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가 알아서 계획해서 해라 하면 우리가 그냥 백지에다가 맘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아, 저 노트군요. 네, 저도 저거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월별 계획,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주간 계획, 또 매일매일 써야 되는 매일매일 자신이 해야 할 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네. 한 친구가 저걸 너무 꼼꼼하게 진짜 대단한데요. 보물 1호처럼 오히려 저런 거를요. 나중에 대학 입학할 때 포트폴리오로 제시해도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보물 1호로 제출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또 이제 좋은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계획을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프로 또 그릴 수 있습니다. 나의 성취도 점수를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내가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그다음에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화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다음 목표를 내가 설정해야겠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로 내가 이제 만들어 간다는 거에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얼핏 보면은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주 우수한 학생의 사례인 거죠. 저 친구는 근데 그렇게 우수하지 또 않아요? 않더라고요. 성실한 학생이었죠. 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자기주도 학습을 열심히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네가 만들어봐라고 해놓으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솔직히 막막하잖아요. 근데 저런 노트가 있음으로 해서 그 안에 채워가는 것만으로 채워가는 이런 방식으로 나의 계획을 세워두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다른 활동들은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쪽에 이제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또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은 이제 그 문학 소녀나 이제 문학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자신이 실제로 시를 지어본다든지 해서 자신이 시를 쓴 거를 갖고 예전에는 그냥 그 상태로 끝났는데 책까지 편찬을 하는 겁니다. 책을 편찬을 하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진짜 자기가 쓴 시가 책으로 나왔다는 걸로 보면 더 성취감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자기가 소논문을 써본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거의 이제 대학생들만 하는 그런 논문 쓰는 것들을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영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영자 신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실제로 번역을 합니다. 실제로 번역해서 자기가 번역한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자기가 기자가 돼봐가지고 또 기자 활동으로 해서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기자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활동과는 일반적으로 했던 그 진로 지도 방법으로 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멘토랑 만나서 이제 왜 상담하거나 인터뷰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책으로 만들어줘서 그 출판물로 만들어준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성취감과 뿌듯함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고 저런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될수록 학생들이 흥미 있어지는 거거든요. 흥미가 곧 실력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제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에서 실제 이렇게 하는 거는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실제 그 경험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자신이 책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시를 쓴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기 눈으로 지켜보다 보니까 실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실무 경험.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들의 만족도는 엄청 좋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기숙사 생활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사춘기도 조금 더 들어오게 되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하고 또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는 거가 좀 없어지면서 오히려 더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 그다음에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많이 챙겨주셨구나 하는 우리가 떨어져 있어 부모로 해서 더 부모님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내고 있고 아이들도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대학 입시에서는 이런 부분 세심하게 못 보잖아요. 오로지 수능 성적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대학 입시에서 평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지금은 계속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입학사정관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내신이 조금 유지가 돼야 되는 것들은 좀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전부 다 이런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진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했느냐 안 했냐 이런 걸로 많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계속 좀 이런 전형이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요. 올해도 실제 사례로 지금 이제 계속 그 대학 전형에서 발표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합격자 발표가 나고 있는데 되게 그 내신 등급이 훨씬 낮았던 친구가 희한하게도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해서 그런 활동 사항으로 해서 한양대를 합격한 그런 사례들이 속속줄이 나오면서 아 역시 자신의 꿈을 가지고 준비한 친구들 앞으로 이런 전형들이 좀 많이 늘어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해봅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육을 펼치고 있는 학교의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될 것인가까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허재인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